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올해 첫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 첫 시간이 항상 이렇게 좀 떨리죠. 그쵸? 우리 설명회를 통해서 만나셨던 선생님도 계시지만, 오늘 강의에서 처음 뵙게 돼서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잘 오셨고요. 이제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이면서 동시에 또 이제 앞으로 시간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또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임용 강의를 올해가 13년 차인 것 같아요. 2006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강의를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알아보시고 이 인간은 어떻게 강의를 한다, 어떤 특성이 있다 등을 알아보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는 그냥 한번 가보자, 가보면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뭐 이렇게 들어보기 위해서 오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강의를 오는데, 올 또 한 해 첫 강의가 시작이 되니까 오는데 저에게 한 분이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아주 좋은 글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글인데, 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식을 좀 버려라. 진실되게 살아라. 많이 찔리더라고요. 제 강의 임용고시 준비를 하는 걸 선생님들 돕고 가이드를 하는 그런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나름대로 진실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오늘 아침에 이런 글귀를 보고 마음속에 좀 찔림이 있었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것이나 강의를 하는 것이나 너무 포장을 하거나 이 덮어 씌우는 게 많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뭐 작년에 강의를 할 때나 재작년에 강의를 할 때나 제 나름대로는 그때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항상 돌아보면 어떻죠?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후회가 되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근데 올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순간부터 좀 이런 그런 아쉬움들이라든가 부족함들에 대한 것이 막 느껴지는데, 그걸 이렇게 다 포장하고 이게 제일 좋은 것이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묵상들이 막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올해 강의는 정말 좀 자유롭게 해야겠다, 선생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일단 좀 자유로워지면 듣는 선생님들도 자유로우실 것이고, 그러면 아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게 묶인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이들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롭게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공부를 하는 게요, 특히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 하다 보면 그냥 자기 만족적인 공부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내가 많이 한다라는 것으로 그냥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시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확하게 학습량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계속해서 쌓아가는 게 분명히 필요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호흡이 맞아야 돼서 강의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할 텐데, 내 만족을 위하는 공부가 아니고 시험에 정말 대비하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첫 마음이고,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족하는 강의가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참 사람들이 이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 뭐죠, 선생님들? 투입 대비
산출, 결과가 크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적은 투입을 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시간을 적게 투입하고 결과가 좋다.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제가 설명회 때를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인데 가장 효율성이 좋은 것은, 시험 문제가 23문제면 가장 효율성이 좋은 건 뭐죠? 이 23문제를 바로 직전에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대로 답을 쓰는 게 최고의 효율성이죠. 동의 안 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험 문제를 바로 직전에 다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임용시험에 대비를 하는 방식이죠. 자, 근데 시간도 그렇지만 뭐가 또 들어가냐면 그 시간 안에 봐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양도 얼마나 많이 봐야 할 것인가, 어디까지 볼 것인가, 뭐 이게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을 생각하다 보면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어디다 투입을 할 것인가. 자, 뭐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어디다 초점을 맞출까요?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시험을 말씀드렸는데, 시험이 기출이 된다. 최근 시험의 출제 경향이 있겠죠. 최근 시험의 출제 경향. 이게 20년 전의 출제 경향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건임용 시험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읽는 것도 효율성을 따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초점을 맞춰 가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면, 포커스가 맞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투입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시험을 생각해 보면 시험 전체가 초점을 맞추는 게 그냥 전체 전공 영역에서 한두 문제 출제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이게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한 10문제쯤 공부를 하고 나서 한두 문제를 맞춘다. 이것도 사실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수백 문제를 풀었는데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 네. 이런 확률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효율성이 정말 높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실체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걸 요행을 바라고 그냥 나는 요만큼 공부를 하면 거기서 어떻게든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체 시험 영역을 두고 조금씩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냥 앞을 보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겠다라는 결심과 그렇게 매일매일 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가는 방향, 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강의의 기본적인 역할이 선생님들의 방향을 설정해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공부를 해갈 것인지를 설정해 드리는 것이지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사는 강론을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은 그냥 강사가 정리해 준 것을 보시면 된다고. 그게 사실 중고등학교나 우리 초중고등학교의 공부 방식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효율성을 높이려면 강사가 강론을 읽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되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그래야 사실 이해가 높아지고 암기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것은 생략해버리고 이해는 내가 할 테니까 암기는 당신들이 하시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강의가 참 많아요. 뭐 다른 강의와의 비교나 폄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원 강의를 듣는 시간은 일주일에 많아야 6시간에서 8시간이죠. 그렇죠? 전공에 관한 한 6시간 이상으로 강의 시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아침 이제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OTC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니까 좀 다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아침 9시 반에 강의가 시작이 되면 중간에 점심시간을 빼고 4시 반, 뭐 늦어도 5시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끝나요. 중간에 점심시간을 빼고.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일주일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시험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일주일에 그 시간만 강의를 듣고 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난 그럴 줄 알고 왔다, 뭐 이러신 거 아니세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강의만 들으면, 그 강의 들은 내용을 쫙 모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합격을 하면 좋겠죠. 저도 좋죠. 네,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서 6시간 공부한 것으로 시험 보고 합격합시다. 최고의 효율성일 거예요, 아마. 시험 문제를 아는 것 이상으로.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6시간을 강의를 듣는 것만 가지고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6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을,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에 6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우리 시험 때까지 1년이 몇 주죠? 52주인데 우리는 1년 동안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4주는 없잖아요. 11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총 몇 주죠? 네, 48주. 그렇죠? 근데 50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몇 시간이에요? 300시간. 자, 그럼 300시간이라는 시간에 정말 졸지도 않고 전혀 뭐 딴짓하지 않고 전공만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과목이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간호학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과목을 300시간, 지금 300시간 중에 우리 15분 까먹고 있죠, 지금. 그죠? 300시간 중에 이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을 하면,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하면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임용 강의의 세팅이, 그러면 시간을 늘리세요. 일주일에 6시간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계속해서 6시간씩 곱하기 5일 해가지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30시간 되겠죠? 30시간 곱하기 50주 해가지고 1500시간 하면, 그럼 좀 많아 보이세요? 이래도 사실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을 공부하는데 들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대학 때. 네,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학기마다 성인간호학, 여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각 과목들을 보통 우리가 2학기 정도 커리큘럼을 짠단 말이에요. 자, 간단히 지역사회가 예를 들어서 2학기 동안 공부를 했다. 그럼 2학기면 한 학기에 수업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2학점씩 16시간, 그러니까 16주를 계산을 해요. 16주 강의를 하는 건데, 그걸 블록 강의를 하거나 보통 실습이 있기 때문에 줄이면, 그러면 8주 정도의 8주에 곱하기 4를 해가지고 32시간을 공부를 해요. 그럼 32시간 공부하는 게 1학기, 2학기 합하면 총 몇 시간이죠? 60시간이죠. 이거 한 과목만 60시간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한 과목만. 근데 지역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면 학교 보건이라는 과목이 또 있고, 보건교육이 있고, 그죠? 성인간호학 안에도 성인간호 1, 2, 3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 그랬어요. 정신간호도 정신간호 자체가 정신간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의사소통론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다 계산하면 복잡해지죠, 이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받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까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답해 주셔서. 이게 이제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세팅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왜 이 시험을 공부하는 게, 이 시험을 대비하는 게 쉽지 않은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가는 방향도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그냥 전후좌우 다 생략하고, 자,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저 예전에 제가 약 장사를 했었어요.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자, 선생님들 이거 한 권만 보시면 합격합니다. 이거 한 권만 보시면 만병통치하고 이 한 권으로 시험은 끝납니다. 이러고서 공부를 딱 진행을 하고 1년이 지나갔는데, 그게 될까요? 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간호대학에서 공부한 건 다 뭘까요?
말이 안 되네요. 이게 뭐냐면 보건교사 임용시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시험에서 커버하는 전체 영역에서 각 과목들마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냈을 텐데 이 한 권에 모든 것이 녹아있다. 네, 그러면 저는 진짜 책을 잘 쓴 거죠. 네, 놀라운 책을 쓴 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 가식을 좀 버리고 뻥을 버리고 자신에게 진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맥을 쓸 때, 맥이라는 책을 요약해서 쓸 때 제 마음속에 되게 막 부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지역사회간호학 강론서 한 권을 들고 오면 책 두께가 이만하죠. 그렇죠? 이거 한 권이에요. 1권, 2권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1, 2권을 합쳐서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두 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내용으로 여기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 분량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분량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도대체 공부를 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예. 자, 무슨 얘기를 하는 중이냐. 선생님들과 임용시험에 대비하는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하는 지금 1, 2월 달은 3, 4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전체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에 대한 친숙함, 친밀감을 높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랑도 친하셔야 되고요. 예, 강의 중에 제가 꼴 보기 싫거나 저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다. 이러면 사실은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1년의 시간을 같이 가는데 도저히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 도저히 내가 이렇게 동의되지 않는데 그런 게 계속 지속되면 공부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이제 결혼을 저는 했고 애가 둘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 아들, 딸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마음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이후부터 정말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가? 네,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강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만약에 나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적절하게 그것은 무시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취해서 공부하면서 따라가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저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강사가 말하는 것이 그냥 다 진리다. 저 사람 말하는 거 그냥 무조건 다 따라가야겠다.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방대한 영역을 불과 300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전 과목을 풀어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참 녹록치 않은 작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그 작업을 많이 해왔어요. 10년 넘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노하우라든가 어떤 포인트들을 보는 방식이 조금 더 정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에 선생님들 중에 또 인강을 두시는 선생님들 중에 저보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훨씬 더 잘 아시고 더 분석적이고 더 정확하게 아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죠. 저는 이 영역 전체에 있어서 모든 영역을 다 전문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영역들을 보건교사 임용 시험이라는 것에 최적화시켜서 가장 좀 시험에 잘 출제되고 문제화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가를 설명해 드리고 그것을 가이드하는 사람이라고 제 나름대로를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가장 암기력이 좋다. 제가 선생님들보다 이 모든 과목에 대해서 암기력이 뛰어나고 제가 아는 것이 그냥 많기 때문에 여기 서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분명히 한다면 무엇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가야 하는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텐데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그것을 들어주시고, 분명히 이제 매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막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이렇게 많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황당하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장난 아니구나, 정말 많구나,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냥 꾸준히 가야겠구나, 이 생각만 좀 가져주시면 매 시간마다 조금씩 진보를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다들 보셨잖아요, 그죠? 중간기말고사를 볼 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너무 기쁘던가요? 네, 너무 힘들던가요? 불안, 긴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막 튀어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강의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시험이 다음 주면 뭐 놀기도 힘들고 뭘 해도 그냥 시험에 좀 영향을 받고, 왜냐하면 그 시험의 결과, 시험을 잘 보냐 못 보냐에 대해서 우리가 딱 고정되기 때문이죠. 강박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그럼 시험을 안 보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봐야 될 시험인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obsession된,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막 시험을 고민을 많이 한다고 시험을 잘 보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이라고 할 때, 아니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 임용시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너무나 평안하시네요, 다들. 내일이 임용시험인데 사실 그게 필요해요. 내일이 임용시험이더라도 내가 현재 내가 준비되고 내가 알고 있고 정리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시험을 봐야지, 그걸 과장하거나 뭔가 확대하거나 가식을 해서 가서 시험을 본다고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이 수많은 프린트, 수백 장, 수천 장의 프린트를 이렇게 옆에다 끼고 가서 시험을 본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지금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잖아요. 내가 임용시험을 다음 주에 본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나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겠다. 요 마음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항상 훅 들어오는 마음이 뭘까요? 내가 본 거 말고 딴 거 나오면 어떡할까? 그쵸? 그 생각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쉽지 않겠지만, 뭐냐면 항상 사람이 이걸 보고 있으면서 저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안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강의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한순간순간을 살 때마다 지금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 문을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현실, 지금 이 시각에 최선을 다하겠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는 자세가 그렇게 된다면 합격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을 이제 갈 텐데 첫 시간부터 마음가짐을 그렇게 좀 갖고, 내가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이렇게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한다고 한 번도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나는 절대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특별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힘드시죠, 버거우시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거예요. 하지만 시작부터 나는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내가 이 시험 잘 공부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대비할 수 있을까? 이 시험은 정말 너무 어려워서 내가 좋은 점수를 못 받아서 떨어지지 않을까? 전공 공부하고 있는데 교육학은 어떻게 공부할까? 전공을 지역을 하고 있는데 성인은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자신이 스스로 효율성을 저해하는 거예요. 시간을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죠.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정말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좀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어제 설명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강의를 한 10년을 넘어가면서 원래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 이상의 많은 애드립이 나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네.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이 떠오르는 이 인사이트와 뭔가 선생님들을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진실하게 해야겠다. 공부도 진실하게 하고, 저는 강의를 진실하게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그렇게 호흡을 맞춰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강의 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설명회에서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가장 큰 뼈대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선생님들 받으신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강의 컨셉 및 강의 구성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진행될 것인지 제가 매 시간마다 그런 가이드를, 내비게이션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이제 파트가 심화 특강, 심화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출 문제 중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풀어가고, 그리고 강론을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도 1, 2, 3, 4월에도 제가 강론을 근거로 강의를 하겠지만, 그 이외에 더 좀 부과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심화 특강과 심화 분석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파트까지가 이론이에요, 다. 1월부터 4월까지 이 기본 이론, 그 다음 5, 6월 달은 심화 분석과 심화 특강으로 이론 강의가 다 종료되는 게 6월입니다, 6월. 그리고 나면 7, 8, 9, 10, 11은 영역별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그래서 선생님들 그 아래 박스에 보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좀 느껴보시겠죠. 자, 근데 이제 5, 6월 달에 보면 기출 심화 분석과 심화 특강이 있으니까 이러면 이때는 강의를 일주일에 2번씩 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에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강의 시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 이후는 선생님들이 가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 기출 심화 분석과 심화 특강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쳐져서 결국 하루만 오시면 됩니다. 매 주마다 금요일 하루만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시간은 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7월, 8월로 넘어가게 되면 영역별 문제풀이, 그 다음 동형모고, 최종모고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7, 8, 9, 11월의 강의는 매주마다, 매일이 아니고 매주마다 모의고사의 세팅으로 시험에 출제되어지는 시험의 2교시와 3교시 있죠. 교육학을 제외한 2교시, 3교시의 전공 문제를 세팅하고, 그 세팅에 따라서 문제를 먼저 풀고 강의실에 오시면 그 문제 푼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관련 기출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더 풀어가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크게 두 파트가, 전반부는 1월에서 6월까지는 이론 강의와 그 다음 7월부터 11월까지는 문제풀이 강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이 강의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해가는 것인가, 그 기본 흐름만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더 강의 계획의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일정량을 계속 나가게 될 테니까. 다만 제가 그것을 두 주 내지 3주 정도의 강의 계획은 미리 당연히 알려드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하지만,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는 방식을 가급적 복습의 형태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습을 하기에는 내용 자체가 많고, 그리고 그것을 다 따라오시기가 버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습을 필수적으로 좀 해주시고 매주 따라가서 그렇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1월부터 4월까지의 강의 계획에 보면, 자, 강의 명 및 특성인데 이미 다 보고 오신 경우도 있겠지만 간략하게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19년 보건 임용 입문 강의로 기본 이론을 정리합니다. 총 4개월간 임용시험 관련 범위를 개관한다. 그래서 1, 2월은 지역정신, 지금 이제 우리 1, 2월의 강의인데 지역정신, 3, 4월은 성인 여성 아동간호입니다. 어제 설명회 때서도 질문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왜 지역정신은 2달 동안 하고 3, 4월에 성인 여성 아동은 3과목을 2달에 하느냐? 제 마음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기출됐던 문제들을 분석하고 제 나름대로 비중을 생각할 때 지역 정신을 1, 2월에 배치를 해서 전체적인 프레임과 틀을 잡고 성인 여성 아동은 물론 프레임과 틀이 중요하지만 지역 정신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결국 제 강의의 모든 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출 분석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어떤 문제들이 출제돼 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이 전공의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가이드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에 사용되어지는 이제 교재가 무엇인가, 선생님들 이미 보셨겠지만, 보시고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썼던 책이 있어요. 이 전공보건의 맥. 1권, 2권이 아니고 1권, 전공보건의 맥 1권과 그 다음 전공보건의 기출의 맥이라는 것은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2권의 책은 작년에 사용됐던 것이 그대로 사용될 것이고 추가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전공보건의 맥 1권에서도 보면 법령이 개정되거나 내용이 좀 보완돼야 되는 것들은 자료로 다 제공이 될 겁니다. 기출문제도 올해 기출된 문제만 추가되면 기출의 맥에서 책을 굳이 새로 개정할 필요가 없는, 선생님들 돈을 계속 물론 강론서를 사는 데는 돈을 써야 되겠지만 저는 이 이론서를 사는 데는 가급적 지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물론 이제 새 책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작년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전공 강론서를 메인으로 강의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죠. 선생님들이 이제 이 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또는 기출문제의 맥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는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기본 골격은 이 강의는 얘네들을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강론서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을 메인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대학에서 저도 강의를 계속 했었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 이제 예를 들면 이 책이 전공 지역사회 간호학의 교재다.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이 이 책을 피고 시작부터 계속 줄줄줄 읽어가든가요? 네,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대학 때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걸. 네, 그렇게 하지 않죠.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교재가 있더라도 교재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요약한 자료를, 슬라이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가면서 강의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공부 방식인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 때라고 하니까 갑자기 늙은 것 같네요. 제가 94학번인데 94년에서 98년까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OHP 아세요? 네, 보건교육에 가면 나중에 잠깐 나오겠지만 오버헤드 프로젝터라고 해서 이 비닐에다가, 그 비닐 종이 같은 데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빛을 비추면 투사가 되어지는, 네, 그런 옛날 옛적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던 때니까 이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원서가 있으면 그 원서를 교수님이 그냥 영어로 읽어주는, 무슨 발음인지 잘 모르겠는 것으로 막 읽어주시는 그런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공 강론서를 가지고 최근까지 저도 했던 강의의 방식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의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요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할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읊어서는 도저히 이 시간 안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떤 내용들을 아셔야 하는지, 뭐가 시험에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 시간마다 구조화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1, 4월의 강의가 중요합니다. 그게 1, 4월에 돼야
이제 4월 이후 5월부터는 5월에 이제 심화 특강과 심화 분석이 있지만 5, 6월부터는 본인의 페이스대로 돌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쉽게 강론서가 있는데, 자, 선생님들 한번 그냥 질문해 보죠. 지금 전공 강론, 지역사회 간호학 강론서가 나는 없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때 더 설명을 드리는데, 강론서를 구하시기 바래요. 적어도 한 권. 근데 그게 이제 질문하시는 게, 저는 10년 전에 강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년 전까지는 아직 못 받고 10년 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이전 건 다 버리고 새로 사야 될까요? 네, 권해드리기는 그냥 새로 사십시오. 근데 10년 전 것을 내가 정말 열심히 봐서, 저는 10년 전 책이 있어요, 집에. 10년 전 것을 내가 열심히 봐서 그 책을 이렇게 딱 피면 굉장히 익숙한 경우가 있죠. 진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전 대학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그 책을 굳이 버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지역사회 간호학을 한 10독 정도 했다. 안 하셨어요, 그렇게들. 네, 그러면 그 책을 보십시오. 근데 10독까지는 너무 과하고, 전공책을 가지고 내가 강론서를 열심히 읽었던 경험이 있는 책, 그게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그렇게 봤던 책이면 그 책을 그냥 보세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강의 중에 제가 보완을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다, 그럼 책을 사세요. 한 권 사십시오. 지역사회 간호학 한 권 사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나중에 학교에 가셔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 2월달 강의에서 지역사회 간호학 기본 베이스로 쓰는 것은 작년에 심화 강의 때도 이 책을 기본적인 그 틀로 했었는데, 수문사 지역사회 보건간호학 개정판입니다. 근데 이제 수문사 안에도 지역사회 간호학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자가 다 달라서 그래요. 저자가 다 달라서. 그럼 저자가 다 다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 같습니까? 우리도 다 다르죠. 근데 왜 똑같은 책을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강론서는 각자 강론서를 보시면 돼요. 각자 기본서, 각자 강론서. 근데 이러면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가? 예,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썼던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강의할 때는 이 각자 강론서의 내용이,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그래서 저렇게 얘기했구나 이해 가시겠지만, 이 강론서의 내용이 다 각자 생각이 다른 것 같지만 뭐가 있을까요? 공통적인 것이 있고, 그게 제가 분석하기는 80% 이상, 거의 90% 이상, 심지어 쓰여지는 내용들까지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순서가 달라요. 구조가 다 뒤집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맞추어서 보게 되면 각각 강론서를 가지고 그 공통점에 해당되는, 결국 공통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텐데, 이것을 제가 강의 중에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오늘은 아니지만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계속해서 선생님들하고 강의의 방향을, 강론서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갈 겁니다. 그게 이후의 모든 강의의 방향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공 강론서를 메인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각종 보충자료, 특수 프린트, 핵심 퀴즈 등을 통해서 쉽게 임용 준비를 가능하게 가이드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시험의 대비는, 선생님들 맥에 보면, 맥 첫 페이지에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머릿말에 보면. 머릿말에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 교재는 보건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책은 간호학을 더 깊이 연구하거나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수험서는 다만 시험에 이미 출제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서브노트 이후에는 책을 쓰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 하면
그 밑에 그 옆에 보시면 조금 버겁더라도 전공 강론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임용 합격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제까지 13년 강의를 하면서 계속 똑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제가 열심히 읽었죠. 저는 제가 읽고 이해한 게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고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그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각인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읽고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읽고 쓰기를 하지 않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언어 도단이죠. 그래서 강론서를 메인으로 어떻게 이것을 요약해 갈 것인가가 매 주마다 이제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매주 강의마다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제가 뭐 슬라이드를 이렇게 슬라이드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각종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걸 쓴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지를 매 주마다 다른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일이에요. 매 주마다 다른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셔요? 예, 매주마다 다른 걸 해야 돼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걸 매주마다 다르게 했던 게 5, 6월 달에 가면 이제 살짝 다시 중복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7, 8월에 가면 완전히 중복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9, 10월에 가면 역시 또 다시 반복되고 중복되는 것이죠. 11월 달에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 더 중복하니까 강의를 쭉 따라가는 것 자체로 최소한 5번 정도는 강론서를 근거로 한 내용들을 반복하고 시험에 대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격려를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론서를 그렇게 볼 때 사실 강론서를 보더라도 뭐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도대체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 그 중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진행하면서 가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강의 내용이나 교재에서 각자 기본서 전공 강론서와 그 다음 전공보건의 맥 개정판 내용 개정판에 들어가야 했던 내용들은 제가 원고를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다른 자료들 보충 자료들이 제공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1, 2월 달은 선생님들 지역사회간호학과 정신간호학에 강론서가 있으면 좋은데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간호학은 사십시오. 하지만 정신간호는 안 사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정신간호를 너무 모르겠다.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이해하시는 게 있겠지만 너무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정신간호는 강론을 굳이 안 사셔도 맥을 보시는 거로도 제가 충분히 커버를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성인 여성 아동으로 가면 성인간호학과 여성간호학은 강론을 구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동은 강론서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강론서 가격이 매 년마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강론이 비싸요. 그래서 저는 제 이론서 내진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올해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열심히 해보시면 이제 그 강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고 자 5, 6월 달에 넘어가면 이제 기출 심화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1, 4월 달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 이번에 보면 응용 기출 제가 분석할 때 응용 기출이라는 건 우리 시험의 그 전체 흐름 중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문제들 중에 논술형의 문제로 출제됐던 좀 복잡하고 다양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5, 6월 달에 주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갈 거예요. 5, 6월 달에는 다른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재가 필요 없고 기출분석집도 2018년에 기출분석집이 나왔던 것을 그냥 쓰시면 되고 혹시 이 기출분석집도 또 나는 사고 싶지 않다 그러면 기출문제가 교육과정평가원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 교육과정평가원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그걸 묶으면 그게 기출문제집입니다.
다만 강의를 따라오실 때는 제가 그걸 영역별로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 6월달 심화특강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 심화특강은 기본 이론과 기출 및 강론 분석의 제시, 이게 이제 1월부터 4월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심도 깊게 다루고 본격적으로 암기를 돕는 심화 과정이다. 그래서 영역별 문풀이나 이제 문제풀이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회독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가 5, 6월 달에 심화 특강이에요. 그 심화 특강에서는 자, 거기 보시면 강의 내용 및 교재에 보면 지역사회간호, 정신간호, 성인간호, 여성간호, 아동간호는 매 강의 때마다 공이 똑같지만 강의 교재가 출제 근거 전공 주요 강론 일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각자 기본서를 가지고 1, 4월 달에 공부를 했다면 5, 6월 달에는 그럼 내가 이 강론서 하나만 봤는데 그럼 나머지 다른 강론은 어떡하나.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강론에서 부가적으로 다루어지는데 또는 이제 개정이 돼서 다루어졌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빠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반드시 다루어 드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강론서를 굳이 여러 권을 다 사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권의 책만 보시고 기본적인 프레임을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 8월로 넘어가면 영역별 문제풀이, 그다음 기출 동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출 동용은 기출됐던 패턴들, 기출됐던 문제의 패턴들을 제가 가급적 비꼬지 않고 비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을 많이 하지 않고 거의 그 주제라든가 내용들을 그대로 좀 가져가는 형태의 접근이고요. 자, 그래서 이론을 완성하고 출제 가능성을 보는 것에 이어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본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실전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 및 암기 향상에 초점을 둔다. 이때 이제 선생님들 본격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했던 거 내용이 내가 얼마나 기억이 되고 있는지, 그쵸? 매 주마다 좌절하실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시험을 보면 평균 점수가 보통 절반 이하예요. 절반 이상을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모르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마지막 10월, 9, 10월, 11월은 역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제가 문제를 출제해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풀어 가실 것이고, 강론의 내용이라든가 기출 내용들을 잘 익혀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벌써 1년이 그냥 눈에 쫙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죠. 어떻게 갈 건지. 그러니까 이걸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강의의 패턴은 복잡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앞에는 이론, 뒤에는 문제. 그렇죠? 뭐 모든 강의가 그래야 하겠지만 그럼 이론을 공부하면 그 이론 안에서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을 순서대로 보고 그렇게 보고 나면 문제를 풀 때도 먼저 영역별로는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묶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럼 강의 계획 전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또 다른 자료가 하나 더 있으실 텐데 자, 요 자료는 이제 제목을 보면 김동현 전공보건 기본 이론 기초 분석,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학이라고 돼 있죠. 지역사회 간호학의 기초 분석, 제가 이 강론의 분석을 작년 강의에서는 5, 6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에서 맥을 가지고 공부한 상태에서 5, 6월 달에 강론에 대한 리뷰 내지는 전체 프레임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반부로 나와서 먼저 그 작업을 바탕을 깔고 프레임을 잡고 이제 그걸 가지고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올해의 컨셉이고 그게 또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갈 텐데 시중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간호학 강론서가 저도 다 세보진 않았지만 정말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진학자들이 또 막 책을 단권으로 된 책을 학교 교수님들이 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을 다 봐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강론서를 저는 박사과정 때 한 10권 정도를 그냥 진짜 매 권을 다 정리해서 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그걸 시키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그걸 봤거든요. 뭐냐면 그냥 툭 던지시는 거예요. 전공을 지역사회를 적어도 박사에서 전공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원서를 정말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간호학 책을 다 한번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A, B, C, D, E 이렇게 각각의 강론서들이 다 있는데 책을 한번 다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들 집에 가셔서 강론서를 다 구하셔서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난 그거 안 할래요. 이러는 거죠. 예. 왜 그런 짓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 도대체 뭘 이렇게 대단하길래 이걸 다 읽어보라고 하시는 건가, 책 내용을. 한 권을 읽고, 한 권을 읽는다는 게 시작해서 문자, 토씨 하나 안 빼놓고 다 읽는 게 아니라 전체를 오버뷰로 하는 겁니다. 아,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쭉 다 훑어보고 나서 두 번째 책에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느꼈냐면, 많이 중복되는데? 앞에서 다 본 건데? 비슷한데? 세 번째에 갔을 때는 이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겠다. 예, 카피 앤 페이스트.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세 권, 네 권째, 다섯 권째 이제는 책을 안 봐도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할지 대충 다 알겠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A, B, C, D 책이 이렇게 몇 권의 책이 있더라도 그 책 안에서 다루게 되는 기본적인 골격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고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주제가 같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라는 주제 안에서 쓰여진 전공 책들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사실.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약간의 차별화를 하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약간의 차별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강론서 자체가. 그래서 그걸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이제 물론 임용을 준비하는 공부가 아니라 박사과정에서 지역사회 간호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방식이 이 책을 다 읽고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또 다른 강론서를 또 찾아서 다 읽고 이렇게 책을 쌓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통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임용고시 준비를 하지만 사실은 강론서를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제가 이제까지 근데 13년을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지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말하는 대로. 네. 그렇게 보면 이 지역사회 간호학을 바라보는 맥이 완전히 뚫려버릴 것이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어 왔는지 갈 것인지 방향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책 한 권이 막 수천 페이지인데.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전체를 다 보지 않더라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강론서들의 뼈대를 보면 어떻게 갈 것인지가 보일 것이다. 그쵸?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화해 가는 것 자체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 우리가 하는 작업이 이 책을 시중에 나와 있는 강론서 전체를 다 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작업이에요. 마음을 확 여시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강론서를 쭉 훑어가는 것처럼 제가 지역사회 간호학을 전체 오버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하루 강의를 듣고 사실은 이후에 지역사회를 혼자 공부해도 될 정도로 제가 전체를 풀어드릴 테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면 마지막 파트에 가면,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거기 페이지로는 뒤쪽에 어디냐면 15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김동현 전공보건의 매개 구조화라고 돼 있죠. 네, 거기 보면 지역사회 간호학 1월 18일, 1월 25일, 그 다음 2월 1일까지, 그 다음 16페이지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들께 미리 내드리는 숙제는 뭐냐면, 어떤 강론을 사셔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강론을 구입하든 구하든 지금 거기 맥에 구조화되어 있는 내용들 있죠. 맥 구조화의 제목에 따라서 뒤쪽의 내용이 내 강론서에 어디에 나와 있나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가 최신 지역사회 보건간호학 안에는 1장 1챕터에 페이지 어느 정도에 나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면 지역사회 간호 이론의 체계이론, 교환이론, 뉴만의 체계이론 등등이 있는데 이런 이론은 내 책에서는 어떤 페이지에 어떤 파트에 있더라를 확인하시는 게 선생님들 숙제예요. 다 읽지 못해도 좋지만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없는 게 있겠죠. 없는 건 맥에 있겠죠. 맥에 구조하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강론서를 전체를 리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을 학교 다닐 때 정말 사랑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다 꿰고 있는 수준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오전 오후 강의가 전체 지역사회 간호학을 다 풀어가는 강의예요. 근데 슬라이드는 쓰지 않지만 전체를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뼈대에 이제 살 붙이는 작업을 같이 해갈 겁니다. 제 생각에 오늘 첫 시간 강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좀 쉬고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하신 후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쉬시기 바랍니다.